사회복지법제론 이번 시간에는 사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입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정치적 상황은 국제적으로 양극체제 또는 냉극체제가 다극체제, 다원체제로 급변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변 정세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소련 등 4강 체제가 형성되어 남북한 모두 안보 문제에 대한 종래 인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 독재 정권의 한거하는 민주 세력의 등장으로 정치적 불안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공화국 시기에는 3차, 4차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달성되어 국민소득이 1인당 5배, 수출은 약 10.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저고가 정책으로 환경 문제와 소외계층의 양상, 빈부의 심화, 고율의 물가 상승, 지역 간의 불균형 개발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이 대거 입법화되어 사회복지법 체제상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법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73년 12월 20일 제정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망, 징상, 부상,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1973년 12월 24일 국민의 노령, 폐지,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977년 12월 31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형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생활보호법과 함께 공공부조의 양대 지주를 이루는 법제로서 공공부조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1977년 12월 31일 기존의 의료보험법은 직장인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부양가족의 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입법을 보시면 제5공화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출범하였습니다. 1979년 11.6 사태 이후 1980년 10월 27일 제8차 헌법이 개정되어 제5공화국이 탄생되게 됩니다. 이 정부는 정통성의 시비, 군사정부 이래 지속되어 온 선성장 후 분배 정책에 따른 소득 분배의 불균형, 소득 격차, 지역 간 개발 격차,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 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심심장애자복지법 등의 중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보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등의 주요 법이 만들어졌고 사회보험에서는 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보완과 함께 1986년 최저임금법과 보호관찰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이 광범위하고 기본적 내용까지 개정되었습니다. 제5공화국 헌법 30조 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32조 2항과 함께 생존권의 실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2조 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생존권의 실현이 소득보장,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급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1980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기부금 등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으로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제정되어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제정되어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이 유보되어 오다 1986년 12월 30일 전면 개정되어 그 명칭이 국민연금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의 노령, 폐지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골격이 갖추어지게 됐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노동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실현이라는 점과 근로자의 생존권 실현을 위한 강행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1983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수용되었고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 고임금, 고금리의 악재로 경제 성장력이 저하되었고 지방자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입법의 주요 특징은 사회보험법에서 실시가 유보되었던 국민연금법과 시행 중인 법률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에서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가족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고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보호관찰법은 범죄재 재범 방지와 사회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갱생보호 등 체계적 사연의 처우를 받도록
사회복지를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를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모자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보호보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1989년 12월 16일 제정되어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1989년 12월 2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 대책에 대한 국가, 지자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 복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에 도모하기 위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1991년 1월 14일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 있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에도 이러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본인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문민정부 시대의 사회복지 입법을 보시면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과 1994년 21세기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 입법의 특징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관계법 등을 체계화하였고 고용보호법을 제정하여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복지 재원의 참여를 돕는 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자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27일) 제정된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월 5일 성범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 신장과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과 공공보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었고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장학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1961년 제정되었던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습니다. 1989년 12월 16일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2000년 1월 12일 전문을 개정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2001년 5월 24일 전면 개칭되었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모보자복지법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을 2002년 12월 18일 모보자복지법으로 개칭하였으며 기존의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전과 복지 증진의 내용을 부자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중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각국 의료 시스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계기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은 평소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건 1977년입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 직장인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그 대상을 이렇게 점차 확대해 나갔는데요.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도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국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답을 냈습니다. 또 10명 중 8명 이상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만 있다면 보험료 부담의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감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또 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확진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비용 부담 없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받게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모두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저질환 유무를 판단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이 국민건강보험의 빅데이터가 활용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네, 이후 이제 참여정부 시대의 사회복지 입법을 살펴보시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분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사업 추진에 의한 법제 제정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5대 사회보험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여 노년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입법의 특징으로는 성매매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압박은 기본연금을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어 40% 급여 수준이 되도록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푸드뱅크 사업의 법적 전체를 마련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치매, 중풍 등 노후의 요양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강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후 이명박 정부 시대의 사회복지 입법을 살펴보시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5년 한시법을 영속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서는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대의 사회복지 입법을 보시면요.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해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으로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여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노인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 연금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였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세대 간의 통합 및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4공화국부터 5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의 생산적 복지, 참여정부에서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에서의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에서의 맞춤형 고용복지 순으로 복지정책이 변화했습니다.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극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갖춘 전략으로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를 달성한다. 소득과 돌봄, 의료, 건강, 안전망의 강화로 소득 격차를 해소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역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검사 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 확산을 차단하고 병상 인력과 확보,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도입과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과 돌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복지 실현과 관련하여 소득 격차 해소를 통해 포용적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과 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돌봄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터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 돌봄과 공공성의 강화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의료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의료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의료의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지역 의료의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사회제도의 변천사에 대해 한 영상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에 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